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 어휘 2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국어 어휘 1을 했고요. 자, 한국어 어휘이지만 그냥 단순히 언어 학습에서가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통번역 과정을 위한 한국어 어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작보다 번역을 할 때에 더 섬세한 언어 의식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자유작문보다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더 언어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 어휘 지금 오늘 하는 수업 2에서는 역번역문하고 실제로 이제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수정한 자료에 나타난 어휘 번역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번역을 위해서 언어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예문을 한번 볼까요? 두 개 중에서 1번, 2번 중에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고르고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가 될지, 잠시 뒤가 될지, 아니면 조금 뒤에, 조금 후에. 사실 한국 사람들은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어문 규정상으로 잠시 후에, 조금 뒤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 모국어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사실 뒤, 후 이런 것들은 시간에도 쓰고 여기서는 지금 시간적인 상황에서는 뒤, 후 다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공간적인 여기 있는 것처럼 공간적인 개념에는 한국 사람들은 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서는 한자어는 한자어끼리 고유어는 고유어끼리 이렇게 결합을 한다고 하면 잠시 후, 조금 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잠시 뒤에 라고 말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10분 뒤, 10분 후 둘 다 가능한데 시간 개념일 때는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에 공간 개념일 때 내 뒤에 줄을 서, 내 후에 줄을 서라고는 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 개념일 때는 뒤나 후나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 능력이 나는 고급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높으면 언어 실력이 좋으면 번역을 하는 데에 유리하겠지만 반드시 언어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번역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한국어 어휘 또 뭐 한국어 문장 연습 여러 가지 다양한 번역 통역을 위한 한국어 문장 어휘 이런 공부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언어 능력으로 치자면 여러분들은 고급 학습자지만 번역 능력은 또 다른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잘 혼합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역번역문에 나타난 이 문장 그리고 번역 문장이 잘 되었는지 스스로 수정한 문장 2개가 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 보실까요? 수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이랑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서 자신이 한 이 역번역문하고 비교를 한 지금 사례인데요. 정책 때문에 2017년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1.6% 뭐뭐뭐뭐 뒤에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것이죠. 정책 때문에, 정책으로 둘 다 이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가장 적절한 상황에서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난이도 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픽 시험이나 이런 경우라도 마찬가지예요. 난이도에서는 분명히 등급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을어는 중급이고 때문에는 초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급 문법으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중급 문법으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나는 그래도 초급보다는 중급, 고급 형태로 번역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 형태를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문어와 구어,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고 글을 쓸 때 문장에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 있는 수정문, 이 을어가 문어에서 많이 쓰고 때문에는 구어에서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번역문을 써야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부적절한 어휘인데요. 이 어휘도 여기 보시면 번역문과 수정문, 효과라는 거와 영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자체에서는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효과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 문장을 생략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효과 때문에 이 문장 전체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 학습자는 이 번역을 한 사람은 효과와 영향을 조금 혼동을 한 경우예요. 지금 이 사례는 주로 효과는 긍정적인 상황에서 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영향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상황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작용, 사람과 사물을 변화시키는 어떤 작용의 뜻이 있어서 기후변화가 다른 것에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효과를 쓰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영향을 쓰는 것이 더 이 문장에서 적절한 것이죠. 부정적인 영향이 다른 곳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 물론 이제 이 전체의 내용을 다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제한되는 그 공간 때문에 모든 문장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형태에서 학습자들이 되게 혼동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례 3에서는 공기관계, 여기 공기는 공중에 있는 공기가 아니고요.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공자가 공동할 때 공입니다. 같이라는 뜻이라서 그 문장에서 같이 사용되는 어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번역문에 보면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수정한 것에 보면 체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쓴 것처럼 공기관계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다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인데 이것을 유효처럼 바꿔서 쓴 것이죠. 계약 체결, 협정 체결, 조약 체결 이렇게 세트로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입에 읽다 보면은 쓸 때도 자연스럽게 이것들은 같이 쓰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 공기관계의 어휘들을 대체어처럼 유의어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번역에서 나타난 사례입니다. 자, 제가 여기 쓴 것처럼 공기관계 어휘들은 그러면 우리 모화자들, 한국어가 모인 화자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여러분처럼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그렇지만 고급 학습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리 고급 학습자라 해도 직관이 없으므로 결국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 분명히 이런 직관도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단위로 그러니까 함께 쓰이는 단어들, 조약 체결, 협정 체결 이런 것들은 번역할 때도 함께 쓰는 번역 단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와 연장선상에서 공기관계의 어휘인데요. 원문에서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은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과 현상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을 것 같다. 의문을 품다라는 세트, 공기관계 어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번역을 하면 학습자들이 의문을 품다라는 그 덩어리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냥 생각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냥 의심. 그런데 여러분, 의문과 의심이 완전히 바꾸어 쓸 수 있는 대체어가 될까요?
의심은 우리가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씁니다.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의심이 돼. 부정적인 상황에서 주로 쓰고, 의문은 의심과는 조금 다르게 질문에 더 가까운 거죠. 질문. 그렇지만 질문은 내가 상대방에게 대답을 기대하는 것이 질문이고, 의문은 꼭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의문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내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 때 우리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휘, 의문, 의심, 질문, 이것에 대한 구별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의문을 품다처럼 세트로 움직이는 이 공기관계의 어휘도 학습을 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것들이 지금 우리 이제 사례사에서 이야기할 것들인데요. 사실 한국어 교육에서 이런 그 유사 어휘군의 구별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등한시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을 할 때 결정적인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의문을 품다 해야 되는데 의심을 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번역이라고 하면 작은 의미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까지도 구별해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 상황이라면 이것은 학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 번역문입니다. 일본은 에너지 관련 강요회의에서 2030년부터 수소를 연료로 하는 산업발전 수소 기본 전략을 채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문에 보면 채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과 채택은 어떨까요? 완전히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제가 유사 한자어군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채가 들어갔지만 뒤에 나오는 한 음절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유사, 같은 음이, 채라는 음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유사한 의미처럼 보입니다. 자, 앞에서 본 예문에서 이 두 어휘의 차이가 뭘까를 항상 선생님들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예문뿐만이 아니라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두 언어 중에서, 두 단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지? 끊임없이 고민을 하셔야지만 그 텍스트 상황에 가장 적절한 어휘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채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더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인재 채용, 사람에게 사용을 합니다. 채택의 경우에는 사람보다는 어떤 여러 의견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거, 태권도가 올림픽 종목으로 채용이라고 하면 이때는 틀립니다. 이때는 완전히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인재 채용, 어떤 종목으로 채택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법안 중에서 어떤 것이 채택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정확한 문장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시 유사 한자어군인데요. 여기 노인복지 대책, 노인복지 정책. 사실 우리가 대책이라는 말도 자주 쓰고 정책이라는 말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사전으로 찾아봤을 때는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어휘는 어떻게 해요? 어휘는 문장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대책이라고 하면 재난대책,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을 세우다, 이렇게 덩어리 표현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렇게 쓰는데 바꾸어서 정책이 아니라 대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죠. 그리고 대책은 그냥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개인적인 일에도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대책을 세우자, 친구랑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기 있는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에도 사용되는 것이 대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여기 있는 참석, 참가, 참여도 마찬가지죠. 참, 똑같은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사한 한자어 군이라고, 군은 여러 개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자, 1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선생님들 벌써 답을 찾으셨어요? 결혼식에 참석이죠. 참석. 왜냐하면 이 석자가 자리라는 뜻이 있죠.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들은 주로 참석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 이렇게 씁니다. 자, 2번은 뭐가 들어갈까요? 경영에 참여. 3번은요, 친구와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자, 제가 6, 7번까지 답을 쓰면 선생님들은 참석에는 어떤 경우, 참여는 어떤 경우, 참가는 어떤 경우에 쓰는지 공통점들을 한번 추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김 대통령은 이번 마라톤 대회의 후원자로 참석인지 참여인지 참가인지 모르겠어요. 자, 6번은 어떤가요? 이 5, 6, 7을 비교를 해보시면 참여, 참석, 참가가 조금 구분이 되실 거예요. 후원자로 땡땡, 선수로, 선수면은 직접 하는 거죠.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선수로 참가. 그러면 위에 있는 후원자는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는 참여. 직접이 아니기 때문에 참가가 아니라 참여. 그리고 김 대통령은 축사를 하기 위해 마라톤 대회 개회식에 어떤 식 이런 데는 뭐가 있죠? 아까 결혼식처럼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참석, 참여, 참가. 참석은 주로 어떤 거? 어떤 식, 자리가 있고요. 참여는 어떤 형태죠? 직접적이지 않는 거. 참가는 선수로 직접. 이런 형태들이 서로의 조금의 구분을 시켜주는 것들이니까 선생님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여기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은 하지 말자. 이런 말도 있어요. 차이는 그냥 다르다라는 거죠. 남자, 여자가 그냥 다르다. 그런데 차별이라고 하면 그 다른 것 때문에 대우를 달리 하는 것. 자, 1번, 2번,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감정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 2번, 사람은 모두 평등함으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 3번, 두 사람의 능력이, 사람이 두 사람이고 능력도 달라요죠. 그래서 차이라고 써야지 됩니다. 두 사람의 능력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괜찮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번역을 위한 어휘 학습 2를 지금 학습을 했는데요. 다양한 어휘 학습이 당연히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유의어를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유의어 학습 문장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문장도 했는데 다양한 이런 어휘들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는 한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위한 어휘 학습이라고 하면 이 유의어들을 어떻게 차이를 구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표현, 대체 표현, 유의어 이런 학습들도 하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덩어리, 의심을 품다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학습을 해야 되고, 공기관계 어휘들도 학습을 해야 됩니다. 또 한자어와 고유어가 서로 유의어이기도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유어인 뒤와 한자어인 후가 바꿔 쓸 수 있지만 또 바꿔 쓸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영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유형들을 생각을 하셔서 어휘를 학습을 하시면 번역을 하실 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은 평가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한국어 어휘 학습 2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1번, 2번, 3번 세 문제가 있는데
1번, 2번은 두 개 중에서 골라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문장에 쓰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문제는 제가 선생님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공기관계 어휘 중에서 어떤 것이 들어가야지, 이 갈로에 들어가야지 이 문장이 틀리지 않게 정확한 문장이 되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우리가 평가하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어휘는 조금 쉬우셨나요? 한국어 어휘 1, 2 모두 학습을 했는데요. 사실은 뭐 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다음 기회에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한국어 어휘 1, 2 모두 지금 이 시간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